실업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본격적으로 취업 시즌을 맞이했습니다. 유명한 대기업의 경우에는 취업 경쟁률이 수백 대 1에 달하는 반면 기계나 섬유 등 일명 3D 업종의 경우에는 오히려 구직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이 3D 업종의 젊은이들이 관심을 갖게 하려면 관련 업종의 중요성을 인정해주고 그리고 이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새법률에서 그 방법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자동차, 조선, IT 등 우리나라 주요 수출 제품의 경쟁력 유지의 필수 조건으로 최종 제품의 품질과 성능을 결정짓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뿌리 산업.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뿌리 산업은 전형적인 중소기업형 구조를 가지고 있어 여러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 경제로 도약하기 위해선 뿌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수. 얼마 전 뿌리 산업을 지원하는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제도 국회 안에 울긋불긋 가을, 늦가을의 정치가 물씬 풍기는데요. 너무 바쁘셔서 이런 어떤 자연을 느끼실 여유가 전혀 없으실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제가 이제 국회 온 지 벌써 7년이 됐는데요. 네. 근데 이게 쭉 한번 돌아보긴 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 뒤에 운동장 뭐 이런 데서 이제 트랙 위를 걸으면서 가을에 보면은 거기 뭐 도토리 같은 거 떨어져 있는 네, 것도 네. 보고 또 저쪽 편에 있는 이제 분수대 뭐 이 뒤에 있는 조그만한 동물원 등등 해서 구석구석 알기는 하는데 참 아름다운 데가 많아요. 근데 네. 이제 좀 안타까운 게 처음에는 이 굉장히 넓게 틀을 잡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문제는 도서관 정축 뭐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조금 공간이 좁아지는 그런 아쉬움은 있네요. 국가 경제가 경쟁력이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튼튼해져야 되는데 요즘 우리 중소기업들 특히 이 글로벌 경제 위기나 FTA 등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습니다. 중소기업이 이제 국가적인 경쟁력을 상당히 좌우하는 측면이 강한데요. 우리가 이제 작년에 세계적인 그 경제 위기 속에서도 수출 7위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부품 소재 수출 순위만 놓고 보면 우리가 세계 6위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우리 산업의 기반이 이 경쟁력이 아주 강화됐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래서 국가적인 차원에서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제도적인 정비를 하는데 이 뿌리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안도 아마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에 국회를 통과했는데요. 뿌리산업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걸 의미하고 또 이 법안을 발의하시게 된 이유랄까요? 설명 좀 해주시죠. 저는 이 뿌리 산업을 제가 지은 이름은 아니지만 네. 참 장명이 괜찮다고 보는데요. 우리 산업이 이제 그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굉장히 경쟁력 있는 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업을 지탱하는 기초가 되는 그런 이제 기술이 있습니다. 열처리라든지 용접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물이라든지 단조라든지 이런 6개 분야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본격적으로 법안 내용 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뿌리 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 다양한 지원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번에 그 다양한 지원에 대해서도 법안의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뿌리 산업을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1999년도에 모노쩌꾸리법이라 해가지고 네. 우리하고 내용이 거의 유사한 네. 그 기초 산업을 키우는 법안을 만들어서 네. 굉장히 오랫동안 시행해 오고 있거든요.
그 결과 지금 6대 뿌리 산업을 놓고 이제 한중일을 비교를 해보면 대체로 일본을 100으로 보면은 용접하고 주물에 있어서는 우리가 일본하고 거의 비슷한 점수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대체로 6개 분야를 평균적으로 보면 일본이 100, 우리가 한 85, 그다음에 중국이 한 70 이런 정도의 격차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 기술 강국을 이제 따라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지원 방안을 이 법에다 담아놨는데 그걸 보면은 이제 그 전문 기술을 지정해서 국가가 보도해주고 또 거기에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세제라든지 또 R&D 비용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지원도 하고 그다음에 기술 보증이나 신용 보증에서 보증의 우선적인 혜택도 주고 그다음에 이제 특화 단지도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뿌리 산업 기업만 모아놓은 이제 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거기에 여러 가지 이제 인프라도 구축을 해주고 또 이 인력 충원을 위해 가지고 무슨 백력 혜택을 받는 이런 이제 기술이 좋은 근로자들을 우선적으로 뿌리 산업에 이제 배정할 수 있는 방법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도 좀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이런 등등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이 법에 담아놓고 있죠. 뿌리 산업이 경제에 아주 중요한 산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3D 업종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힘든 직종인 것 같은데요. 그것 때문에 인력 확보도 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것에 대한 어떤 대책도 법안에 담겨져 있습니까? 바로 그 점은 참 잘 지적을 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뿌리 산업이 그동안에 이 3D 업종으로 기피 산업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젊은이들한테는 더더군다나 좀 가까이 가기 어려운 이런 면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뿌리 산업 근로자의 현재 55% 정도가 40대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이 뿌리 산업에 기대해야 될 국가의 이 경쟁력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젊은 사람들한테 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이제 뭐 백력 혜택이라든지 또 해외 연수라든지 이런 이제 저 많은 지원책을 넣었고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국가가 이제 많은 지원을 함과 동시에 첨단화라는 이 새로운 면을 넣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면 앞으로 우리의 신성장 동력 산업 중에 하나가 될 자동차라든지 항공 산업까지를 생각한다면 이 이제 뿌리 산업이 더 이상 3D 업종이 아니다. 정말 첨단화된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분야다. 그래서 젊은이들로 하여금 의욕을 가지고 여기 진입할 수 있는 이런 면을 우리가 이제 고민을 해서 담아놓은 거죠.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뿌리 산업 관련 종사자들 중에 젊은이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측면인 것 같은데요. 뭐 그 외에도 어떤 또 다른 뭐 방법들이 있을지. 백력 혜택도 물론 이제 주고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것은 충분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산업을 이제 또 개발하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제 IT나 조선은 우리가 세계 1위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작년에 이제 수출 실적도 보면은 IT 조선은 우리가 세계 1위였습니다. 그다음에 자동차는 우리가 세계 수출 5위거든요. 근데 이제 항공산업이라든지 굉장히 이 부가가치가 높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직도 경쟁력이 좀 약한 거예요. 그럼 가령 예를 들어서 이 항공산업이 우리가 활황에 접어들어서 고용된 사람들한테 충분한 이 보수를 줄 수 있고 또 이 항공산업이라는 것은 굉장히 좀 깨끗하고 뭔가 좀 첨단화된 이런 이미지가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항공산업 부품을 만드는 이런 산업의 젊은이들이 이 좀 거기 가기 싫어하고 이런 일은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자연스럽게 젊은 인력을 흡수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이 많은 방법들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담아놨습니다.